황금 축구와 시즌3 10분 토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바로 독일 울리 슈틸리케 감독인데요. 조금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어떤 감독인가요? 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제가 뒷조사를 했거든요. 네. 올해로 딱 한갑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갑 이제 매출이 한국에 사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독일 네. 대표팀과 명문이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스위스 대표팀 감독으로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나 독일 클럽 감독을 경험을 했고 독일 대표팀 수석 코치 그리고 독일 청소년, 유소년 대표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타르 리그에서 감독 네. 생활을 이어갔었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축구협회가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눈높이를 좀 낮춘 거죠. 왜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감독의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이 독이 든 성배라는 그런 좀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만큼 네, 좀 네. 위험한 좀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사를 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감독 중에는 이렇게 좀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슈틸리케 감독 선임하게 됐는데 이 뭐 그런 거죠. 눈이 높으면 여자친구를 못 만나더라고요. 네, 뭐 항상 뭐 TV 보면서 뭐 전지현, 김태희를 보면서 아 저런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평생 못 만납니다. 약간 좀 눈높이를 낮춰서 여자친구를 낮춰서 만나는 어느 거죠. 정도? 네. 은수 씨 정도? 사실 많이 이런 낮추셨나 측면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한축구협회가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 감독을 원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감독들이 모든 부분에서는 수용할 수 있어도 4년을 이끄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2+2, 2년을 먼저 계약을 하고 네, 2년을 그러네. 재계약하자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다고 해요. 네. 판마르바이크 감독도 그런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간 보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과감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지봉을 잡게 됐는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독일 대표팀에서 수석 코치, 독일 청소년 대표팀 감독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네. 이용수 기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대표팀 감독은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유소년 팀을 좀 성장시키면서 대표팀까지 오는 그 전체적으로 네. 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청소년 대표팀 감독 경험이 있는 감독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슈틸리케를 선택을 네.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마르바이크 감독의 이제 2+2 네. 그 네. 제의는 그런 거죠. 내가 정말 미인한테 대시를 했는데 나 오빠 너무 좋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 우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비유를 참 묘하게 하세요. 근데 진짜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앞으로 슈틸리케 감독이 4년 동안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요. 보면은 지난 월드컵에서 이제 준비했던 과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슈틸리케 감독에게 거는 기대가, 우리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 주제는요. 슈틸리케 감독에게 바라는 3가지, 또 대표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팀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슈틸리케 감독에게 바라는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은 슈틸리케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과 6년 정도 이제 발을 맞춰온 수석 코치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를로스 아르모아 네. 코치로 이제 임명을 할 것 같고 축구협회는 2-3명의 이제 한국 출신의 코치 그 중에 한 명은 신태용 코치가 되겠죠. 네네. 2-3명의 코치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드는데 한국 그 지도자들하고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울산과 수원 경기도 지켜보는 모습이 네네. 있었는데 K리그라든가 아니면은 역시 이제 코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네. 결국 이제 한국 축구를 잘 알고 네. 그것에 맞는 전술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뭐 포백을 사용한 뭐 4-2-3-1이라든가 4-3-3 전술을 쓰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네. 좀 더 우리에게 맞는 전술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표팀 감독들이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협회에 그런 좀 외압이 좀 있었다. 뭐 선수 기용이나 뭐 선발에 관련해서 네. 본인의 의견을 100%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좀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본인 스스로 이제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네. 배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거는 그만큼 협회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좀 의견들이 반영이 된 건데 네. 그만큼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철학을 가지고 네. 선수단을 구성한다거나 이제 운영하는 좀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표팀 경기를 두고 의리축구다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 뭐 선수 선발 문제, 좀 슈틸리케 감독이 해결해야 할 네.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신태용 코치가 약 100명 정도를 추천하겠다고 그랬죠. 그것은 네. 뭐냐면은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자원은 다 추천하겠다. 그럼 선택은 슈틸리케 감독이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축구를 잘 모르고 있지만은 K리그 클래식이라든가 K리그 챌린지 경기를 계속 주시하겠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활약이 뛰어난 선수는 당연히 발탁할 것이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네. 그동안 의리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완전히 잠재우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베네수엘라전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 스스로 잘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네. 선수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도 각각의 소속팀에서 대표팀에 차출되고자 더욱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자 노력을 할 걸로 보이고 슈틸리케 감독도 물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선수들을 선택하겠지만은 자신의 주관을 갖고 어느 정도 네. 선택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K리그에서 100명을 추천하면은 네. K리그가 지금 클래식이 12팀이잖아요. 네. 뭐 골키퍼 몇 명 빼고 외국 선수 빼면은 네. 주전은 다 들어가는 거죠. K리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100명 뭐 추천했죠. 그만큼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다. 네. 이제 네. 실력으로 보고 뽑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김현애 기자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전술과 선수 구성에 있어서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대표팀이 너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왕이면 더 젊은 선수, 어린 선수를 쓰면서 좀 세대 교체라는 이 명목으로 네, 네. 굉장히 좀 경험을 중시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 두 경기에서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이동국, 차두리 이런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은 좀 더 신구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대표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력만 놓고 따져야지 거기다 대고 무슨 이 선수가 어리기 때문에 이 선수를 키워줘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해 놓고 나서 네. 35살의 이동국이나 34살의 차두리도 분명히 실력만 있으면 네. 대표팀이 좀 중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뭐 두 분 모두 차별 없이 정말 순수한 실력으로 네. 이렇게 선발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렇다면 10분 토론 슈틸리케 감독에게 바란다. 좀 마지막 부분은요. 아무래도 감독에게는 숙적과 같은 우리 성적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뭐 결과를 중요시한다. 뭐 결과 지향주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솔직히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좀 슈틸리케오가 좀 이 정도의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결과를 좀 끌어내줬으면 한다라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는 아시안컵 우승이죠. 아시안컵 왜냐면 그 전까지 항상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아시아의 맹주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지 결국 이제 그 아시아 정상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아시안컵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올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16강 진출인데 16강 진출은 그 이후에 좀 바라고 싶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아시안컵 우승과 아시안컵 우승과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해야 저희 밥벌이가 굉장히 좀 수월해집니다. 네. 네. 일단은 대한축구협회가 4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네. 결국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지가 이제 관건인데 네. 다만 4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역시 성적에 따라서는 채찍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성적을 보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경질하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난 월드컵의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컵 성적은 워낙에 이제 지붕 잡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도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네. 욕심이 날 걸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태용 코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좀 전에 이제 김현애 기자가 얘기했듯이 특히 아시안컵은 신구 조화를 또 이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수 기용이라든가 전술적인 측면도 고려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성적이 안 좋다면은 그때는 여론이라든가 우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태용 코치라든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정신을 다시 잡는 그런 네. 모습이 나와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눈앞에 있는 아시안컵 우승, 또 멀리 보면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뭐 10분 토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슈틸리케 감독에게 바란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10분 토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슈틸리케 감독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우리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나 모두 슈틸리케 감독을 믿고 있으니까요. 네. 수틀리지 말아주세요. 잘해주세요. 준비했네? 바로 지금 떠올랐어요. 준비했네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지난 그 두 차례 평가전에서 신태용 코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네.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태용만 같아라. 네. 깔끔한 마무리 좋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좀 높이 쏘아 올려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크고요.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K리그 결과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